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삼부토건 얘기를 하시던데 네. 삼부토건 계속 판다라고 삼부토건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이제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네. 자료 수집의 한계는 뚜렷하죠. 왜냐하면 제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예.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만 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료를 아예 안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정도로 시끌시끌하고 그러면 보통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네. 소문이나 풍문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공시를 내거든요. 아, 맞아요. 보면은 기업들 보면은 뭐 이 소문에 대해서 이거 확인해 주는 공시를 그렇죠. 꼭꼭 냈어요. 제 하죠. 기억에는. 상장 기업은 당연히 그게 의무죠. 삼부통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단 한 개의 공시도 안 나오잖아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22일 날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가 우연히 같이 간 거다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 쪽에 참석 요청이 있어서 간 거다라든지 뭐 어떤 해명을 내놓을 사유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가 급등 시기에 왜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상당한 물량의 주식을 팔았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공시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일반적인 건데. 당연한 건데 네.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예. 금융당국에서 공시 요구도 안 해. 아, 금감원에서 당연히 이 정도로 요구할 수 공시 있습니까? 요구하죠. 공시 요구하죠. 그것도 희한하네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공시 요구를 안 지금 한다. 어떤 수사권이 없는 네. 민간 차원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거의 한계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공시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공시에 그냥 내용 적어서 알려줄 뿐이지 거기에 첨부 자료를 잔뜩 붙여서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부담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예. 삼부토건이 5배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는지 계좌를 들여다 봐야 되는 데까지 왔거든요. 근데 네. 그건 수사권이나 적어도 금융 당국에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 금융 당국 내지는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네.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들여다보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뭐 이것도 저는 이제 금융당국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도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안 했다. 이것도 이례적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진짜? 그럴까요? 이게 너무 궁금한데 진짜. 제가 보기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역대 어느 금감원장보다도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금감원장 이름이 이렇게 대중적 인지도가 나온 경우가 없어요. 네. 역대 금감원장 중에 뭐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좀 말해보세요. 역대 금감원장 중에 이름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글쎄요. 생각이 안 나네요. 잘.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생각나는 사람은 네. 최단기간 금융원장으로 재직했던 그때 네. 김기식 전 의원 정도? 아, 그 양반 예, 이름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그 김기식. 양반은 임명되고 나서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저 양반이 짧게 금감원장을 했었지 이런 기억은 나지만 다른 금감원장들은 이름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 언론과의 뭐 접촉이나 네. 뭐 유대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자주 얘기를 해요. 맞아요.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기사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하. 근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다른 사안 같으면 이 정도 시끌시끌하고 하면 네. 분명히 여러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자기 기사가 크게 나는 걸 좋아하는 이유를 예. 보이기 때문에. 그렇네. 그것도 좀 다르게 보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거는 이게 절차로 대도 가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네. 임명된 신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국회 정무위에서도 네. 지속적으로 야당 측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 밑단에 있는 거래소에서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를 한 다음에 이상거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조사나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어. 일단은 그 자료를 모아서 네. 금감원으로 제출을, 올라가죠. 예. 그럼 금감원에 이제 조사역들이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네. 글쎄 이상거래가 있었다고 결과 발표를 할지 거래소 측에서 과연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없었습니다라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도 꽤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누군가 거래소에서 어쨌든 거래소 네, 직원이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어, 거기서 누군가 용기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아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경제 범죄도 수사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고 공시도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자료만 보면? 제가 보기엔 네. 끌어올리는 세력이 없었다면 그 정도로 주가가 폭등할 수 있었을까? 단기간 내에 그런 의문이 충분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호재성 기사가 많이 난 것도 사실이에요. 연이어 터졌죠. 호재성. 연이어 터졌죠.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하고 영부인 회담 우리나라에서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를 5월 17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폴란드에서 열린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하는 포럼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참가를 하고 네. 그날부터 이제 연 이틀 상한가를 상한- 쳤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의 도시들과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MOU를 연달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을 기화로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방문도 하고 그런 호재성 기사가 연이어 난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삼부토건이 우리나라 건설 업체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겠구나라는 그 뉴스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미 그때 삼부토건에 무슨 아주 그 적자가 많이 난다 무슨 네. 임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기사도 혼재해 있었단 말이죠. 아하,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 회사가 매우 경영 상태가 안 좋다는 뉴스도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네. 뉴스만 갖고 5배를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이거는 누군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지 않았으면 네.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거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아유. 근데 삼부토건 계속 파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합니까? 보면 이럴 때 진짜 수사권이 수사권이 있었으면 있었으면 이 검사 김용남이었으면 이거 탈탈 털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수키님이 김용남 잘한다. 삼부토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리고 예. 또 하나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주가 급등 시기에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DYD라는 최대 주주가 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8%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대략 16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익 본 것만 164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와서 뭐 심리에 착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게 아니고 그 당시 진작했어야지. 그게 164억 정도의 차익을 본 게 작년 6월 달이에요. 네. 1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죠. 아하. 근데 이 정도면 그동안 거래소하고 금감원이 아무 일도 안 했던 게 더 이상해요. 이 정도면.
그래요. 금융당국은 왜 손을 놓고 있었냐, 왜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냐, 이 부분 그 뒤에도 누가 있을 것이냐, 네. 이런 의혹까지 확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전 대표의 내일 3부 체크할게 뭐 이 얘기 거기 나왔던 3부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 그 이후부터 주가가 올라서 5배 오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계속. 이종호 씨가 예. 내일 3부 체크하고의 그 네. 내일이 작년 5월 15일 월요일이란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그 날이 네. 3부 토건 종가 기준으로 최저가예요. 아. 그러니까 최저가를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이종호 네. 씨가. 근데 그게 사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내부자 정보 없이 그러니까 네. 5월 15일 기준으로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6일 날 영부인 간의 네. 회담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런 내부자 정보 없이 찍을 이종호 수 씨가 있느냐. 최저가를 그냥 자신의 실력 뭐 운으로 찍었다면 그건 신이지 신. 주식의 신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차트 분석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죠. 그게 차트 분석해서 아 내일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찍었다면 그건 주식의 신이라니까요. 주신이야 주신. 조심이야. 아유, 예. 자, 이게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시를 해보고 김용남 의원 계속 저희가 목요일마다 올 때마다 삼부토건 얘기 계속 할게요. 네네.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